그냥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이나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는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연금 및 개발업과 같은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되며 연예인들이 받는 전속계약금과 통신판매 중개업을 통하여 받는 대여소득은 포함됩니다. 다만 통신판매 중개업을 통한 대여소득의 경우 연간 수익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확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음은 비과세 사업 소득으로 첫째 농어가 부업 소득입니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등을 말하며 이 중 축산소득은 법에서 정한 농가 부업 규모 이내인 경우 비과세, 축산소득의 나머지는 연간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어로어업 소득으로 연근의 어업과 내수면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연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소득, 전통주 제조 소득은 수도권밭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것, 산림소득은 조림기간이 5년 경과하면서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금액, 작물 재배업 중 연간 수익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그리고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라 전반적으로는 법인세와 유사합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 인도일이 원칙이며 시용판매의 경우 매입이사 표시일,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의 판매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명목과 인도기준이 원칙이 되나 장부의 현재가치 인도기준 또는 회수길 노래기준을 적용한 경우 해당 회계 처리도 수입시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달리 IFRS 적용 중소기업의 회수길 노래기준 신고조정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등 용역의 제공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의 경우 완성기준이 원칙이며 진행기준으로 장부상 처리한 경우 진행기준 또한 인정됩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공사의 경우 진행기준만 인정됩니다. 다음은 인적용역인데요. 인적용역 수입 시기는 대가의 지급일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사업자가 기업에게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600을 1월 1일에 받았다면 대가의 지급일인 1월 1일과 용역제공 완료일 12월 31일 중 빠른 날인 1월 1일을 수입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연예인, 프로운동 선수가 단연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의 경우 앞서 보신 원칙적인 수입 시기가 아닌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그 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3년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600원 받았다면 계약금 600은 지급한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3년 동안 나누어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원천징수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부가치세 면세 대상 의료용역 및 인적용역이 있습니다. 해당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의 3%만큼,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는 소득의 20%만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일반 개인은 의료용역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특정 인적 용역을 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가 아닌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적용하는데요. 간편정보 대상자인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음료품 배달원이 그 대상자입니다.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소득에 대하여 익년도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5%만큼 원천징수되며 마지막으로 납세조합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납세조합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총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율에 과세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때 부동산상의 권리란 전세권, 담보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있으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및 지상권을 설정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이 기준 시가를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부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주택 보유수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자면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로 간주하나 부분 등기되었다면 각각의 주택을 한 개로 간주하며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들 중 합의하여 한 명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전세한 주택은 임차인의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수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임대 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주로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임대료의 계산 방법의 원칙은 기간별로 받기로 약정된 금액이 있으면 해당 약정된 금액의 약정횟수를 곱하면 됩니다. 1년 동안 1개월마다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1200만 원으로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선세금의 경우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체 받은 대가 중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월수만큼을 안분하면 되며 이때 월수는 초월산입, 말월불산입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수령액은 임차인이 내야 할 것을 대신 납부하는 납부된 공과금은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임대료는 주택이 아닌 경우와 주택인 경우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주택이 아닌 경우를 보시면 추계시 간주임대료는 부가치세와 동일하게 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360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반면 추계가 아닌 경우 우선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족수를 빼야 하는데요. 이 건설비 족수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융수익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차감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택인 경우 간주임대료입니다. 주택임대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사업자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전체 임대에서 수령한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3주택 여부 고려 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경우에 간주임대료와 달리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수를 곱해야 하고 이렇게 곱한 적수의 60%를 곱해 주택이 아닌 경우보다 간주임대료가 적게 계산됩니다. 다만 보증금 3억 원 초과 기준은 임대 건수가 아닌 개인 사업자 1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3억 원을 어느 주택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법 규정에서는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차감하여 소득을 적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방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